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국토부가 해외에도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로컬라이저의 높이를 높인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부에서 언론이 그 둔덕에 충돌해서 비행기가 폭발했다고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국토부에서 해외에도 이제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높이를 올린 게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죠. 그 실제로는 콘크리트를 이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콘크리트의 높이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는 다 콘크리트를 씁니다.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높이를 얼마큼 올렸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m 이상을 올렸고 뭐 여수공항에는 뭐 또 4m까지 된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상 그 국토부가 이런 뭐 해명이랄까 뭐 변명이랄까 뭐를 할 때 이게 사실상 둔덕에 충돌해서 폭발한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건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규정에 맞춰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면 관련 규정을 더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외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이 해외에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근데 그 중요한 거는 해외 사례가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높이를 높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거리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 거리가 멀면은 어느 정도 높여도 되는 거고, 거리가 가까우면은 콘크리트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활주로 끝에서부터의 거리와 이런 시설의 높이, 그러니까 강성체죠. 강성 구조물의 높이.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런 거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콘크리트를 써갖고 높인 것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해명을 한 거잖아요. 네, 국토부가 해명하면서 사례로 든 공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테네리테 공항을 보면은 이게 테네리테 노르테 공항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로컬라이저가 주로 착륙을 이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쪽 방향에는 로컬라이저가 저 끝에 있죠.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로컬라이저 이렇게 보면은 마치 이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고 국토부에서 해명을 했는데 저거를 자료를 어디서 수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빨리 찾아봐 그래가지고 찾아본 건지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콘크리트처럼 보이죠. 이게 콘크리트 기초는 기본적으로 다 콘크리트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둔덕이 없다는 게 확실한 게 그림자. 그림자가 그냥 똑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면이란 얘기죠, 여기가. 여기 보면 여기 요 그림자 여기하고 요 그림자하고 그냥 그림자가 이렇게 그냥 직선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또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직선이고. 이 모양이 요 모양이 그대로 여기에 바닥에 투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높이가 뭐 이렇게 둔덕이 이렇게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꺾였겠죠, 이렇게. 근데 그렇지가 않고 콘크리트 둔덕이라고 얘는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얘는 뭐 로드뷰가 멀어서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리도 중요하잖아요. 거리도 얘 측정해 보면 얘는 230m 정도 나오니까 무한공항보다는 짧긴 짧아요. 어찌됐건 뭐 여기는 지금 강성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단단하지 않은 걸로 부서지기 쉬운 프렌저블 그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 로드뷰를 보면은 이쪽이 높더라고요. 이쪽이 높아서 로드뷰를 보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반대편 30분 활주로 쪽에 있는 건 그렇고 반대편 12분 활주로 쪽에는 저는 이 근처에 이제 로컬라이저가 있을 줄 알았더니 없고 여기에 있잖아요. 얘도 콘크리트 둔덕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얘도 바깥쪽에 있어서 보이진 않죠. 로컬라이저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얘는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는 꽤 벗어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둔덕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거리와 상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콘크리트 둔덕으로 콘크리트로 돼 있다 얘는 500m예요. 엄청 먼 거죠. 그래서 이 뒤에도 뭔가 뭐 관리동 같은 건지 뭔가 있는 거는 같죠. 그 다음에 그 이런 해외 사례까지 들어서 그 해명을 했는데 그냥 LA 공항하고 스페인 공항을 예를 들었고 또 남아공에 있는 킹팔로 공항 이런 거를 어떻게 찾았는지 좀 궁금해요. 세계에 그렇게 많은 공항이 있는데 콘크리트로 된 로컬라이저 기초를 이렇게 빨리 찾아서 해명을 했는데 참 한번 찾아볼까요? 킹팔로 공항? 킹팔로 남아공 여기가 활주로인 것 같죠? 이렇게 봐가지고는 모르겠네요.
여기 로컬라이저인가? 여기 가까운 곳에서 여기 로컬라이저 같은데요, 그죠? 뭔가 이렇게 구조물처럼 생긴 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로컬라이저가 있는데, 여기 아까 그 건물처럼 생긴 거, 천막 같은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로컬라이저가 있는데, 그 큰 중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죠. 그 얘도 아닌 것 같은데. 반대편 쪽을 좀 볼까요? 반대편 쪽에도 조명은 있는데, 바로 여기 있네요. 여기는 로컬라이저가 바로 그 창밖에 요 끝에서 진짜 짧은 거리에 로컬라이저가 있네요. 이 거리가 찍고 와, 짧진 않네. 이게 넓어서 그런가 봐요. 327m예요. 그 무한공항이 264m인가 그랬으니까 꽤 먼 거리에 있었네요. 그러니까 착륙대하고 종단안전구역 합쳐서 300m가 넘게 하도록 하는 게 권고안이죠, 권고안. 얘는 뭔가 이렇게 여기하고 다른 거 보면 조금 뭔가 둔덕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급작스럽게 이렇게 네, 둔덕이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얘도 로드 뷰로 보면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죠? 이게 각도를 이렇게 보면 이게 이건 것 같은데, 그죠? 요거하고 요게 요건 것 같은데. 저쪽 편에 건물이나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지금 이게. 요 빨간 건물이 이건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요건 것 같은데, 칼라이저는 약간 이쪽에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보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흑둔덕이 좀 보이긴 보이네요, 여기, 그죠? 흑둔덕이 약간 보이죠? 근데 이게 지금 딱 봐도 상당히 경사가 그렇게 급하게 보이진 않고 완만하고, 중요한 건 거리예요, 거리. 그러니까 거리와 이 높이나 이런 거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328m 그래. 328m 밖에 있는 거고 이게 콘크리트는 일단 아니고 이제 흙으로 돼 있는 것 같고 그 경사도가 무한공항하고 좀 다를 수 있죠. LA 공항에도 이제 콘크리트 분덕이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LA 공항이거든요. 여기가 활주로고요. 아마 이걸 보고 얘기했나 싶은데 이게 지금 로컬라이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면 콘크리트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초는 콘크리트예요,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그 위에 있는 로컬라이저라는 구조물이 바람을 받으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게 이제 그 무거운 걸로 이렇게 기초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면 콘크리트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봐도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그림자가 왜곡된 게 없잖아요. 그냥 이런 각도가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얘는 그냥 평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국토부 직원들 시켜갖고 야, 전 세계에 있는 공항의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기초로 되어 있는 거 찾아봐 이렇게 한 건지 그러니까 모든 기초는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높이가 중요한 거죠. 높이와 이 거리가 중요한 거죠. 활주로 끝에서부터의 거리가. 그래서 얘도 거리를 보면 여기가 활주로 끝이잖아요. 얘도 324m예요. 그리고 로드뷰를 보면은 외국 공항들은 또 철조망이 없더라고요. 아니, 철조망으로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우리나라는 보안 때문에 안 보이도록 하려다 보니까 이제 철조망이 아니고 이제 담벼락을 만드는데 외국 공항들은 다 이렇게 그냥 철조망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면 로컬 러가가 거의 안 보이잖아요. 얘네들이 워낙 조명이 커서 또 높아서 가만히 보면 여기 로컬라이저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바닥에 있는 거예요. 바닥에 그냥 깔려 있습니다. 다. 여기 다 로컬라이저잖아요. 그러니까 로컬라이저의 기초가 기본적으로는 콘크리트예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콘크리트인데 그러니까 노안공항은 그 높이가 높아서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해명은 그냥 외국에도 다 콘크리트 기초 맞다. 그 사실 자체는 맞아요. 외국에도 콘크리트 기초다. 근데 국토부에서는 높이를 높였다고 했거든요. 높이를. 외국에도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높이를 높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그거는 이제 잘못된 표현이에요. 높이를 높였다는데 그게 얼마냐? 여기도 높이 높였을 수 있죠. 뭐 규정에 의하면 7.5, 75mm인가? 뭐 이걸까지만 허용한다고 돼 있어요. 이제 바퀴 크기나 이런 게 있으니까 바퀴나 뭐 아니면 75cm, 7.5cm 이상이면은 뭔가
동체를 파고들 수 있는 뭐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이겠죠. 반대편을 볼까요? 반대편을 보고 얘기한 건가? 반대편에도 로컬라이저가 여기 있는 것 같죠? 여기 있는데 얘는 거리를 보면 얘도 322m네요. 그죠? 320m고 얘도 여기 저쪽이 높아서 이 위에 있는 시설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죠?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건 맞는데 여기 위치니까 이 사이로 볼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보인다는 얘기는 그 로컬라이저가 이렇게 높이 만들어져 있지 않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형을 보면은 되게 평평한 지형이라서 여기는 흙을 여기 원주반인데 원주반보다 이렇게 높게 쌓았잖아요. 공항 만들면서 아마 쌓은 것 같은데 평평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로컬라이저에 뚝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평평한 것 같은데 국토부가 뭘 보고 LA 공항이 콘크리트 높게 무항공처럼 콘크리트로 높게 로컬라이저 기초를 크게 높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활주로가 다른 데도 있나 이게? 아 이쪽에 있나? 여기는 로컬라이저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아 이쪽에 있네요 로컬라이저가. 여기는 활주로 끝에서부터 400m나 떨어져 있고 평평하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 일은 없겠죠 당연히. 뭐 검토해볼 필요조차도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근거로 LA 공항에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로 높여놨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자만 봐도 뭐 여기에 기둥이 있고 여기에 기둥 거의 얘는 지금 로컬라이저 바로 위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림자가 지금 이쪽에서 이제 그 해가 있고 그림자가 여기서 직선으로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이렇게 가고 이게 이제 높이가 있었으면은 이게 짧아지겠죠. 이렇게 짧아지거나 꺾이거나 이렇게 각도가 바뀔 텐데 그냥 직선으로 가는 거 보면은 이거는 여기를 봤을 때 여기 높이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하고 여기 뭐 이런 것도 지금 뭐 조명 타워 같은데 조명은 실제로 이 높이인데 그림자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얘도 이제 꺾인 데가 없잖아요. 그 높이가 그냥 일정하다는 얘기인데 뭘 근거로 LA 공항이 로컬라이저가 공덕 위에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자, LA 공항도 살펴봤습니다. 야, 이런 걸 어떻게 금방 이렇게 찾아가지고 해명하는 거 보면 진짜 이런 그 뭐랄까요? 이럴 때는 엄청나게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거죠. 당시 기준에는 만족했는데 그 뒤로 규정이 그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거를 전체 공항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못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해외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뭐 잘못된 해외 사례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뉴스에서는 바로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해서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가 사례로 언급한 해외의 두 공항 모두 콘크리트 둔덕은 없었고 항공기가 활주로 이탈 시 밀고 지나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사고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예전에 그 미국의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고하고 저는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볼티모어 교량 키브리지라고 그러죠. 키브리지가 만들어졌을 때는 배가 엄청 작았어요. 작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배가 엄청 커졌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업그레이드를 안 한 거죠.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그런 선박 충돌로 인해서 교량이 붕괴된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키 브릿지는 그거를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런 대형 사고가 난 건데 국토부 주장대로 말하자면은 뭐 무항공항도 그런 사례예요. 국토부는 무항공항이 만들어질 때는 그 종단안전구역 길이 규정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권고한 240m가 없었고 뭐 90m만 지키면 됐는데 199m로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이후로 설계 기준이 새롭게 바뀌었다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중단 안전구역을 늘리는 작업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 로컬라이저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돼야 되는 건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랬으면은 이제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설계 기준이 바뀐다고 해갖고 이 모든 그 시설을 다 업그레이드 하긴 힘듭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에 생각하던 안전과 국민 수준이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점점 더 안전을 챙기게 돼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 때는 안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제 먹는 거 먹고 살고 하는 문제가
지나가면은 당연히 더 좋고 더 안전한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돈은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점점. 그렇게 되면은 예산을 자꾸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번 만들어진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거죠.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에만 관심이 있고, 네, 그런 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목 엔지니어 돌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